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에르메스다 운영총괄 하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쿠마님을 모시고 쿠마 스튜디오를 통해 배우는 개발 실전 강의를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원활한 강좌 진행을 위해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를 음소거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에 연사이신 쿠마님을 뜨겁게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쿠마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약간만 시간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게 지금 잠깐. 제롬. 죄송합니다. 금방 할게요. 잠시만요. 어떤 제롬을 해드릴까요? 여기 혹시 관리자 권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셨던가요? 어떤 분이셨지?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관리자 권한 한 분이 더 계셨던 것 같은데.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크를 최소한 음소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안녕하세요. 일단 쿠마 스튜디오를 구경하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어떤 걸 할까 사실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올린 다음에도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사실 뭐 플랜이 1시간 동안 돌아간다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개발하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어떻게 개발하고 이제 쿠마 스튜디오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좀 요렇게 구성을 해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헤르메스에서도 한 10분 동안 했었지만은 일단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디스패치로 얘네들끼리 대화하면서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모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하나씩 올려볼게요. 화면이 보이는 거죠? 아하. 그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제 쿠마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시보드인데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귀여운 거고요. 귀엽게 보는 애들이고 어, 실제 이제 처음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업 플랜과 디스패치가 뭐냐? 일단 이게 사실 거의 핵심의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어디 갔지? 네, 쿠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쿠마 플랜이라는 걸 따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쿠마 플랜을 그러니까 쿠마 스튜디오를 짜면서 이제 작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하는데 이제 V2 만들 때부터 쭉 작업들 있죠. 이때부터 해갖고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쭉 해서 지금 이제 쿠마 스튜디오를 이제 나중에 이제 오픈 소스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기억 내는 김에 좀 제대로 내고 싶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한 3,000개, 3,500개 항목 중에 한 3,200개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음악이 나오나요? 지금 계속? 지금 음악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거든요, 엄청. 근데 이제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을 위한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냥 플랜 이렇게 짜둬요. 이런 식으로. 플랜 이렇게 짜두고, 이거가 이제 다 안 됐죠, 플랜들이 다. 어? 음악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그런가? 지금 소리를 꺼뒀는데 이렇게 하면 음악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거가 제 음악이 아닌가 본데요, 그러면? 다른 분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빼야 되냐. 뭐야?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플랜을 짠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원래 여기에 지금 GUI가 안 보이는데 이게 플랜 오너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무나 정해요. 근데 이 중에 오케스트레이터가 없어요. 아마 그때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 중에서 누가 오너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오케스트레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랜을 짜고 나면 얘네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 플랜을 먹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냥 이렇게 평어로 치면 돼요. 평어, 명령어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냥 치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치면은,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10분짜리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연산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헤르메스는 10분이라 이거 잘못 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10분 걸리잖아요. 넘어갔다 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보기가 좀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네, 지금 보는 창이 요건 이제 팀웍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한테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라고 얘기하라고 할게요. 누구한테 할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노래 안 쓰거든요. 그럼 이제 노래한테 물어볼게요. 얘가 말해줄 겁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어를 막 읽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엑스텀스라고 할 겁니다. 아마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아시는 분 혹시?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써서 네이티브 터미널을 구성을 한 거예요. 네이티브 터미널을 구성을 했고, 처음에는 시벅스를 썼어요. 시벅스를 썼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델들을 여러 가지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코덱스, 얘는 클로드,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이제 치기도 귀찮고 또 매번 시스템 프롬프트 넣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것도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얘네들은 그냥 라벨이에요. 이 모델들은 그냥 라벨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리 이건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캐릭터랑 이런 것들.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헤르메스를 쓰고 싶다. 여기 헤르메스 미더비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헤르메스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얘 모델 바꾸고 싶다. 헤르메스가 예를 들어 뻗었어. 얘를 어느 순간 뻗었어. 그럼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탈옥합니다. 이제 이번엔 그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록 싫어. 이제 그록도 뻗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딴 거 쓰고 싶어. 바뀝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아, 얘기하다가 놓쳤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얘들이 지금 디스패치 이벤트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데모 작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지금 데모에서 보여드린 작업은 디스패치랑 플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플랜을 짠 거 아무 작업 없는 거 체크리스트 하나씩 잡아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패치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요. 이 디스패치라는 게 화면이요? 아, 이거가 원래 조금 깨집니다. 이게 클로드 코드 쪽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터미널이랑 요건 아직 제가 못 잡아서 약간 깨지긴 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깨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 터미널 살짝 깨지는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 디스코드 방송이 깨지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결제도 했는데 더 화질 못 올리나? 음, 일단은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할게요. 일단 보실 수는 있죠. 아, 사실상 텍스트가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냥 대충 어쨌건 대충 그래픽은 보실 테니까 그럼 대충 할게요. 일단 그럼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규약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디스패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 만드실 때 이런 걸 정해놓으면 좀 편하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데이터를 보냈고 이게 누가 이걸 수했고 이거는 이제 일에 대한 내용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파일 어떤 일을 전달할 거냐 정하고 그 다음에 사실 내용이 없으니까 라이브 데모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뭐 대충 테스트 파일 그러니까 목 파일이라 그러죠. 목 파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전달한 거고 얘한테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내용을 얘 전달했었겠죠. 밤새도 전달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고 한 거다 하고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을 지금 다 했거든요. 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했다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작업 보고를 하고 그다음 태스크 보고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플랜이랑 그 시스템이에요. 플랜이랑 디스패치 시스템인데 지금 얘가 이제 플랜을 다 정리한 걸 봤으니까 얘가 플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만 기다려 보죠. 얘가 정리 끝날 때까지. 이제 그럼 얘가 플랜 오너잖아요. 플랜 오너니까 이제 작업 끝난 걸 보고 이제 검수를 합니다. 어떤 작업, 얘네들이 작업한 게 잘 됐나 이런 식으로. 음,
다음부터는 뭔가 약간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로 뭔가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좀 그렇군요. 일단 요걸 보시면 이렇게 아마 계속 토큰을 지금 짜고 있지만 일단 사실상 작업은 끝났죠. 오늘 클로드 코드가 좀 느려서 방금 전에 좀 장애가 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완료돼 버렸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지금 이게 왜 안 보여?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났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게 제가 작업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작업을 해요. 혹시 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잘 설명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디스패치가 끝났죠. 플랜 디스패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그 다음에 다음 걸 해볼게요. 네, 요거였는데 멀티 체인지, 멀티 엔진이랑 모델 체인지 요거는 아마 방금 전에 하다가 약간 보여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쪽을 보시면 아까 터미널 어떤 건지 질문하신 분은 보시면 요걸 씁니다. 이거를 쓰고 노드 파일을 써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프론트는 이렇게, 렌더는 이렇게, 뭐 통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마 지금 네이티브 터미널을 만약 본인이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이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소켓 통신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민이 좀 있어서 지금 제가 컴퓨터를 이제 놓고 다니면은 이제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게 있어갖고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놓고 다녀보고 싶다 해서 이걸 클라우드로 만들까 그냥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이거는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터미널 만드시고 싶으신 분 있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번에 써보니까. 그리고 멀티엔진 모듈 체인지는 방금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방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다른 프로젝트죠. 뭐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뭐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정해진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여기서 이제 모델을 기본적으로는 정해요. 이게 스폰 할 때 기본적인 모델들이거든요. 뭐 노어링 어떻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스킵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시 플랜으로 돌아갈게요. 플랜 다시 돌아가면 요거까지만 볼게요. 플랜 아키텍처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이거랑 잠시만요. 번역 좀 시킬게요.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에 쭉 보죠. 코마 플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었죠. 구조가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분석해서 올려놓은 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꼴을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스레드에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꼴 구조를 까보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클로드 코드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 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게 일단 하이쿠를 검증자로 둬요. 작은 모델 하나 검증자로 둬서 얘가 작업을 다 하고 하이쿠한테 검사를 받고 노우 하면 돌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 세션을 모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꼴이 들어가잖아요. 꼴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로 관리를 해요. 오브젝티브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존을 하고 기능이 그래서 많아요. 좀 더. 이렇게 멈추거나 그다음에 재생하거나 그다음 클리어하거나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메인 모델이 작업을 하고 메인 모델이 직접 지가 컨펌을 해요. 좀 재밌던데 이게 좀 재밌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흔히 알려진 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로드 코다 같은 경우는 이걸 인정을 한 거죠. 본인들 모델들이 본인이 작업한다, 본인이 검수를 못한다 인정을 하고 하이쿠로 물려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가 짜고 지가 검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코덱스 같은 경우에 저도 작업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작업을 해봤는데 어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짠 코드라고 그렇게 막 내가 잘 짰다 하는 게 없이 그냥 제가 검수해 시키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검수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요. 좀 이런 구조거든요. 아니면 뭐 제가 멈추거나 제가 그냥 끝내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세부 기능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꼴 기능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쿠마 스튜디오도 요거를 좀 비슷하게 따왔어요. 그래서 네, 쿠마 플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 이게 좀 잘 나와 있는 문서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음, 음, 음. 아 이게 아닌데 이 문서가 아닌데 일단 요걸로 볼게요. 요게 맞네. 네. 그래서 요거를 잠시만요. 아 이건 구조고. 음, 아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 막간 기능. 이거는 요게 이제 영어 문서 같은 거 이제 볼 때 이제 모르니까 이건 코덱스 스파크를 올려놨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에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막간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 파일을 이제 제가 한국어로 보려고 문서들을 네 해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통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기시랑 이런 거 다 영어로 돼 있고 또 AI 같은 경우에는 한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게 하고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한글로 봐야 되니까 이게 붙여놓은 기능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꼴 기능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헤르메스 꼴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헤르메스 서브 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뭐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 아, 플랜을 보시면 이거 쿠마 플랜인데 요 작업 방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쿠마 플랜은 기본적으로 쿠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중 오케스트레이션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꼴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이게 설계가 돼서 제가 혼자 쓰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했는데 어 일단은 비슷해요. 구조 자체는 비슷해요. 혼자 작업할 때는 이 밸리데이트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저지 얘가 판단하는 기준. 그래갖고 얘가 패스가 안 되면 돌아가고 패스가 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프로세스예요. 이 클로저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멀티 오케스트레이션 때문에 제가 따로 추가를 한 건데 단독 작업할 때는 똑같아요. 사실 똑같죠. 단독 작업은 똑같고 이제 여러 세션을 관리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가요. 그러니까 플랜을 만들면 이제 서브 플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어, 이거는 원래 제가 했던 개념이라 이거는 헤르메스도 했지만 제가 베낀 건 아닙니다. 제가 베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랜이 있으면 그 플랜 아래에 서브 플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브 플랜 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계획은 항상 변경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얘한테 시켰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죠. 보통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서브 플랜이라는 걸 물려요. 이런 식으로. 서브 플랜을 물려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나 이제 뭐 누가 작업하는지 나오죠. 누가 똑딱한지 시킨다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을 시킨다거나 합니다. 작업을 시키고 그래서 서브 플랜 같은 걸 갈라서 작업을 한 다음 멤버들끼리
그래서 밸리데이트를 해요. 밸리데이트를 해갖고 똑같은 작업이 돌아가요. 여기서 꼴이랑 똑같은 작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패스가 됐다. 그러면 검증자가 한 번 더 봐요. 여기서.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됐냐, 전체 이제 플랜이 완료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마 플랜 시스템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제 실제 돌아가는 화면인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얘네들끼리 대화를 하는구나, 얘네들이 뭐 계획을 짜가지고 뭐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는구나 정도만 보이지만, 이제 내부 구조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 얘가 꼴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쿠마 플랜은 이렇게 좀 더 뭔가 단일 세션을 위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이제 멀티 세션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꼴이 좀 개조가 됐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꼴 플랜 기능은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패치 기능 요거 살짝 보여드리면 요거 내용이 다긴 하죠 이번에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요것도 근데 사실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요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플랜이 잘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냥 얘네들이 대화한 내용이에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대화했냐. 그래서 이제 아까 라이브 데모용 플랜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죠. 라이브 데모 작성, 오케스트레이션 한다, 플랜 작성하고 워커 디스패치하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 리드미 항목 아무거나 이렇게 시키고 이제 대충 이제 아무거나 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하는 신용만 해 약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충 하는 신용 했다, 얘도 하는 신용 했다 해가지고 이제 작업 종료 하고 던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대화를 했냐, 만약에 누군가 트롤을 하고 나면 이제 트래킹할 수 있게 보이는 그런 기능이고, 요거는 프로토콜을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대화, 일반 대화죠. 이거는 스킵할 때 있어요. 얘들이 보면은 대화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주로 코덱스가 스킵을 많이 해요. 코덱스가 이거 스킵 보통 많이 하고, 그다음 태스크는 이제 일 던진 거, 얘 어떤 일을 받았냐, 그 다음에 리조트 문서가 있는데 얘는 안 썼네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결과 문서를 쓰거든요. 우리가 얘네들이 알아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얘는 안 썼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좀 대화 많이 하는 거 얘들이. 완료된 것들 중에 대화한 게 좀 많이 한 게 있을 텐데, 대화가 없는 건 보통 혼자 작업한 것들이에요. 얘들이 혼자 작업한 거고, 대화가 많은 거는 좀 큰 거. 그러니까 이 가상 작업, 이 작업, 제가 방금 전에 이게 귀여운 게 답니다 한 작업 있잖아요. 뒤에 이거가 생각보다 좀 공수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공수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엄청 다양한 애들이 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총 몇 명이야? 여섯 플러스 일곱, 총 13명이 작업했죠. 그래서 쭉 트래킹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실패한 거예요. 작업하다가 모든 걸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랜하다가 실패하면 이제 실패를 했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업했다 자기들끼리 그냥 쭉 작업하면서 디스패치 로그인데, 솔직히 저도 이거 안 읽어요. 그냥 디스패치 진짜 심각한 일 없으면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진짜 누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누가 트롤했지? 막 이런 거 보고 싶은 거 아니면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뺐던 것 같은데, 뺐던 것 같은데 야간 자율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얘가 트롤했죠. 지금 보면 거의 제피가 얘가 지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가 한 작업들이 다 깨졌을 거예요.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트래킹하는 거 아니면 보통 잘 안 보고 그냥 결과 문서만 갖고 보죠. 보통 그냥 이렇게 어차피 문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보기도 바쁘죠. 이것도 다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아까 방금 야간 자율 살짝 나왔는데, 그건 이 야간 모드라고 저는 보통 켜놔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귀찮잖아요, 솔직히. 얘네들이 잠깐만 이거 지금 되나 모르겠네. 이런 트리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트래킹이 나? 잠시만요. 이거 아시죠? 보통 클로드 코드나 할 때 선택지 주는 거. 이게 야간 모드예요. 그러니까 못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택지 3개, 보통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GUI로 선택지 이거 1번, 2번, 3번 선택해라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제가 자고 있거나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뭐 꼴 같은 거 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물어보면 그 작업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제 선택지 못 들게 놨어요. 아예.
근데 아마 이게 옵션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옵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냥 훅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이제 이런 거 자율조정 리스크 9점 이상이면 진행하고 아니면은 뭐 블로커를 해라 뭐 이런 거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플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야간 자율 설명은 다음 멀티엔딩 모델 체인지 다시 설명하던 거 계속 들어갈게요. 다음 멀티엔딩 모델 체인지는 이제 멀티엔딩 방금 보셨던 거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엔진이 있죠. 이거를 프리세팅 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디폴트로 어떤 세팅이 되냐. 보통 제가 앞쪽에 클로드 코드 배치를 많이 해요. 앞쪽에 클로드 코드 배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거 좀 바꿀게요. 우트라 코드. 네. 예. 앞쪽에 클로드 코드 배치를 많이 하는 이유는 클로드 코드가 좀 그 넓게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코덱스보다 시야가 넓거든요. 그래서 제 눈엔 그래요. 제가 써봤을 땐 시야가 넓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잘 봐요. 딥하게는 못 보는데, 그러니까 놓치는 것도 꽤 있어요. 놓치는 꽤 있지만 얘 좀 크게 훑거나 아니면은 좀 인간이랑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또 좀 범용적인 작업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코드를 고치더라도 뭐 조금만 고치면 된다. 근데 좀 디자인 작업도 들어가고 문서 작업도 좀 해야 되고 좀 이것저것 귀찮고 오케스를 읽고 그러면 보통 그냥 이걸 씁니다. 털코로 쓰고 근데 이제 좀 복잡한 작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코덱스가 필요하거든요. 딥시긴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해놓은 거. 이제 보통 이게 코덱스가 들어가요. 코덱스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패스트 하면 안 돼. 코덱스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보통 뒤쪽에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플랜이 지금 코덱스가 없어요. 지금 코덱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클로드 코드만 갖고 작업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한테 뭐 클로드 코드한테 오케스트레이션 시키고 뭐 프론트엔드 작업을 누군가 하겠죠. GUI 작업을 하거나 이 GUI 작업 다 거의 다 클로드 코드가 했거든요. 코덱스 한 건 티가 나요. 작업하면 코덱스가 작업한 게. 근데 다 클로드 코드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클로드 코드 워커 쓸 때는 클로드 코드 쓰고 그 다음에 백엔드 코드 같은 거 소켓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좀 정교하게 좀 코딩 짜야 되는 게 있으면은 코덱스를 보통 쓰는데 그런 경우는 얘들 코덱스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뭐 이건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화면이 잘 안 보였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총 엔진 4개 쓰고 있는데 아마 제미나이도 곧 집어넣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 유튜브 하거나 그다음에 이메일 하거나 하는 게 좀 불편해서 얘들로 시키면 잘 못하고 저희 회사가 업무를 구글 워크스페이스거든요. 근데 그때 MCP 설정하고 할 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미니가 그럴 땐 더 잘할 것 같아서 제미나이 아마 29,000원짜리 구독해서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5번째로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될 텐데 또 이제 클로드 하다가 클로드가 멈춰서 멈추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코덱스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제 모델을 바꿔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어, 그러니까 이게 영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제가 안 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하는 김에 그냥 시킬게요.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그냥 물론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빠르지만 이제 그것조차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 아까 하던 거 먼저 보면 세션 주기로 살리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이 본인이 아마 하네스를 직접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꿀 기능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AI를 정교하게 컨트롤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플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짜고 싶다거나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스템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보면 지금 혹시 알람 소리도 들리나요?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얘네들이 작업 끝나면은 알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 끝나서 알람이 울려서 요거 소환했다 하울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네들끼리 소환도 할 수 있고 제가 소환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업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딸깍 한 번으로 거의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대화를 엄청 합니다.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작업을 해요. 에헤이 얘가 지금 스킬 로드가 제대로 안 됐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지금 스킬 로드가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이 기능은 그냥 말로 할게요. 이게 별건 없는데 스폰을 하면은 그냥 얘를 세션 유지하고 리스타트 시켜줘요. 그러니까 셀프 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훅이나 스킬 같은 거 만드시면은 세션 새로 시작해야 적용이 되잖아요. 뭐 MCP를 만들거나 뭐 디스코드 연결하거나 뭐 그러면은 새로 시작을 해야만 적용이 되거든요.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기존 세션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냥 EXIT 치고 이렇게 막 세션이 많아지면은 귀찮거든요. 되게 세션 엄청 많아지면은 그때 이제 그냥 얘한테 그냥 네가 해 그냥 한 시스템이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좀 오래 걸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멀티 엔진 모델 체인지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여러 가지 구독을 하고 있다. 그냥 구독을 조금 여러 개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좀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하면은 터미널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깔짝 해보고 싶다. 뭐 헤르메스도 좀 찍먹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CL을 추가해버리면 되거든요. 제 시스템 내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가장 문제가 그거냐. 내 워크 스페이스, 그러니까 내 워크 시스템에 통합을 못한다. 이게 원래 플랫폼 옮길 때 제일 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미나이 그럼 제미나이 그냥 CL에 넣으면 되죠. 얘한테 야 제미나이 CL을 통합해 하면은 엔진이나 통합하거든요. 얘가 좀 되게 단순한 시스템인데 엔진 네 여기 엔진입니다. 이게 엔진 시스템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엔진 클로드 코드 엔진 코덱스 엔진 뭐 그룹 엔진 헤르메스 엔진 이렇게 4개 추가되어 있죠. 만약에 제미나이 하면 여기 제미나이 엔진만 추가하면 되겠죠. 알아서 여기 이렇게 제미나이 엔진 엔진 그냥 추가되고 그럼 얘도 이제 쿠마스터 멤버가 됩니다. 그냥 세미가 됩니다. 하울이 되고 그럼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 뭐 그렇게 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커. 요게 좀 재밌는데 요건 아마 제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능인데 제가 이거 스타를 2개인가 받아가지고 멘탈이 상해서 이렇게 날렸는데 레벨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얘가 뭐냐면 대충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긴 딱히 보여드릴 만한 게 없다. 이걸로 할게요. 이거 요게 조금 그 GUI니까 보통 웹사이트를 많이 하죠. 이런 건 보통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에르메스 단위 글자가 많죠. 그러니까 뭐 토요일 밤, 토요일도 많을 거야 아마. 토요일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에르메스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A한테 알려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토요일만 저것을 바꾸고 싶어. 이것만 여기 있는 거 아니면 여기 있는 것만. 그럴 때 좀 설명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이건 확대가 안 되는구나. 이쪽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코마피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 지웠어요, 사실. 왜 지웠냐면 컴퓨터 유즈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어 피커보다 훨씬 좋아서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필요한 기능만 남겼어요. 피커 기능만. 그래서 이제 2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통 셀렉트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셀렉트 할 수 있어요. 셀렉트 할 수 있는데 통 셀렉트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어휴
예 글쎄 바꿨네요 지금 모델을. 예 뭐야 손에서 바꿨네. 어쨌건 그만시킬게요 토큰 아까우니까. 토큰 아까운 그만하고. 야 근데 이거 피커로 찍었죠? 그러면은 이게 얘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5% 밖에 안 나와서 아낄라 그랬는데 지금 너무 느리니까 그냥 코덱스로 할게요. 지금 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래도 미디움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어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찍은 거 보라고 그냥. "야 찍은 거 봐." 그냥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돔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돔을 찍는 거라 얘가 이미지도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제공하는데 돔도 찍기 때문에 그냥 돔을 보고 작업해도 돼요. 됐죠? 한번 볼까요? 이건 퍼블리싱한 사이트구나. 한 김에 퍼블리싱. 그러니까 저도 이제 캡처하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이것만 쓰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여러 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예를 들어 뭐 여기도 고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고치고 싶고 뭐 이럴 때 있으면 여기다 그냥 미리 적어 놓은 거죠. 1번 이렇게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2번 뭐 이렇게 적어 놓고 한꺼번에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 갖고 뭐 3번 이렇게 해 놓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나한테 할 때는 그냥 이제 작화도 해 봐. 뭐다 고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DB 같은 거 짜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제 DB 같은 거 짜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다 짜거든요. 아까 잠깐 문서 보여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뭐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은 뭐 플랜 같은 거 짤 때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짜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문서를 다 읽는 게 얘네들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표 형태로 보통 보거나 어떤 명령을 만들 거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림으로 봐. 이렇게 그림으로 줘 가지고 이게 텍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HTML도 많이 쓰잖아요. HTML도 많이 쓰신다고 하던데 저는 HTML 그리는 시간에 그리는 것보다 저는 MD가 더 편하더라고요. MD가 더 보기도 편하고 저한테 잘 맞아서 이걸 쓰고 있어요. MD 형태를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이걸 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구조구나 아 플랜이 이렇게 짤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러면서 봅니다. 그래서 백엔드나 보통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짜요. 이런 식으로 짜서 끝내고 그다음에 이투이 할 때는 이투이가 문제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투이를 하면은 힘드니까 이제 키비커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개 찍을 거면 이렇게 여러 개 찍거나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이게 통합피커 기능이에요. 요거는 아 얘가 심사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롬 익스텐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심사 받는 게. 막 이미지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아직 안 받았는데 이게 심사 받으면은 요건 아마 올라가면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쓰시는 분들은 기세 별 한 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 협업하는 거 맞아. 협업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컴퓨터 이투이를 끝까지 갈 때 이런 식으로도 못 거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걸 못 거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클라우드 플레이어 가고 싶어. 인프라 같은 거 잘 어렵잖아요. 솔직히 인프라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인프라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뭐 존이 뭐가 있고 리코드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우리 회사 거네. 아이고야. 뭐 인프라가 뭐가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근데 요즘에 이거 잠깐만 이건 코어피커랑 관계없는데
이거 아세요? 네, 클라우드 플레이 쓰면은 이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편해요. 한번 써보세요. 이게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챗봇인데 여기서 막 다 할 수 있어요. 야, 존 생성해줘라거나 막 아니면 야, 나 로봇 차단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차단하고 싶어 도와줘. 여기 다 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크로플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고객 에이전트 데스크 써보시고 뭐 만약에 이제 트리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좀 비참하게도 이제 이런 거야.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걸 써요. 예를 들면은 너무 슬프다. 이런 거 쓰면 너무 슬프긴 한데 이제 이런 걸 써요. 그럼 이제 답이 없잖아요. 막. 그런 경우에 이제 막 이제 여기 통합 피커 기능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찍거나 아니면은 요 탭 이름이 이게 원래 얘가 탭이 갖고 있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를 해요. 복사한 다음에 아, 야, 그만해. 그래, 너 해라. 이렇게 붙여요.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어, 맞아. 후이즈인데 도메인 못 찾겠어. 그럼 이제 컴퓨터 유저가 등장하죠. 이제 여기서 도메인 설치해줘. 이런 식으로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콩아피커랑 컴퓨터 유저랑 이런 식으로 보통 연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볼 수 있으니까 콩아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얘한테. 그러니까 어떤 탭에 뭐가 있어 아니면 뭐 하고 싶어. 그다음 컴퓨터 유저는 반대죠. 이제 얘가 조작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연계를 해서 작업해요. 이게 원래 콩아피커에 좀 어설프게 기능이 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써보고 나서 다 지웠어요. 진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코덱스 이 기능이 진짜 너무 좋아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해버렸고. 하여튼 혹시 터미널에서 컴퓨터 유즈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못 쓴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덱스한테 그 얘네들이 공식 가이드가 있어요. 오픈AI가 제공한 그 CLI에 이걸 설치하는 공식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갖고 설치 좀 해줘. 그러면 터미널에서도 컴퓨터 유즈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클로드는 뭐 쓸 수 있으니까 뭐 알고 계실 거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겠으면 얘도 그냥 공식 문서 찾아서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도구 푸딩은 도구 푸딩이라기보다는 이건 또 이제 커머스 시스템인데 이제 TUI 시스템을 짜실 때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작업을 하거나 근데 아마 이런 작업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이건 설계 이슈죠. 설계 이슈인데 그러니까 절대 죽어서 안 되는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들이 저는 쿠마스트 작업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어 작업이 그죠? 작업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하다가 이게 개밥 먹기라고 하는데 도구 푸딩이 얘네들도 이 위에서 돌아가요. 쿠마 스튜디오니까 그죠? 얘네들도 이 위에서 돌아가는데 작업하다가 쿠마 스튜디오 고치면 라이브러리 로딩하면 죽죠? 얘네들 다 세션 날아가 버리죠. 작업하다 죽고 그러겠죠. 뭐 한 줄 고치면 죽고 한 줄 고치면 죽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분리를 하는 건데 아마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가? 이거는 테마 얘기고 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잠시만요. 이름이 뭐더라? 문서를 맨날 까먹어요. 이거 같은데? 런타임 토폴로지가다. 일단 번역을 먼저 시키고요.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를 두 개로 가져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터미널 소유하는 애, 그다음에 스토리 소유하는 애를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터미널 쪽은 스튜디오가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터미널만 따로 띄우는 애, 얘는 이제 스튜디오만 따로 띄우는 애 서버를 분리해서 이제 코어 시스템이 죽지 않게 해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터미널 짤 때도 좋겠지만 아마 실서비스 하다 보면 꽤 이런 경우를 많이 맞닥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커지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 맞닥뜨릴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그럴 땐 이제 머릿속 한 구석에 이렇게 뒀다가
누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구 푸딩 형태가 좀 쉽죠? 내 거를 내가 서비스를 쓰는데 쓰면서 내 서비스를 같이 고치면서 계속 이제 무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해두면 좀 낫죠? 물론 여기를 고치게 되면은 코어를 고치게 되면 죽습니다. 죽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뭐 여긴 라이브러리로도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빌드된 것만 올려야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마 헤르메스 쓰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자각습을 안 시키고 있어요.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자각습을 시키지 않아요. 자각습을 안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헤르메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도 헤르메스 이번에 쓰면서 저도 얼마 안 됐지만 경험을 좀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더라고요. 진짜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것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소환됐으면 얘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울에 셈이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셈이라는 거를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울로 소환했는데 이제 자기가 셈이라 그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거를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가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안 합니다. 학습을 안 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근데 저는 이게 옳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옳진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은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슨 배우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 작업하다가 이게 반복 위반을 하잖아요. 그럼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냥 메모리에 받거나 이제 뭘 배웠다 스킬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적어 놓기만 시켜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동으로 제가 적으라고 시킨 건 아니고. 네, 맞아요. 뭐 저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야, 헐 지금 카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일단 자학습은 포기. 대신에 배울 점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하겠다. 아까 플랜처럼 다 제가 눈으로 보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울이 내가 플랜 포스트를 위반했다 하면서 이제 5월 30일에 올려놓은 거예요. 5월 30일이네? 오늘자 거네? 5월 5일부터 사건은 5월 5일부터 반복해서 얘가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30일 오늘 이렇게 근데 왜 오늘이지 이게 이상하네. 5월 30일 건데 뭐라고 되는겨? 이렇게 볼까? 아 그냥 별 내용 없네. 아 그냥 최신화를 했다. 아, 이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구나. 5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업데이트를 한 거죠. 이 레슨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 얘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플레이를 자꾸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학습할 만한 패턴이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론 좀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코덱스가 안 고친 거야. 이건 코덱스가 지금 코덱스 앱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코덱스 앱을 잘 안 쓰는데 코덱스 앱 진짜 좋긴 하거든요. 정말 좋은데 이 문제가 아직 안 고쳐져가지고 이거 근데 신경 쓰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안 고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헤드니스 크론 좀비 누적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레슨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같은 러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된 시스템이에요. 아마 여기서 요 러닝으로 쓰다가 레슨을 바꿨는데 좀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어쨌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 제가 뭐 필요할 때 눈으로 보고 학습을 해서 정하기도 하고요.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레슨 때려요. 그러면은 아 맞다 클로드 느린데 오늘 할 수 없. 그럼 자기가 배울 후보들을 이제 리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하고 그냥 수동으로 리뷰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그냥 진짜 약간 웨비나 성격에 가장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웨비나라는 게 애초에 다양한 시각을 수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이런 걸 배워가면서 자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특히 헤르메스를 많이 쓰시니까
일단 얘가 지금 클로드 코덱스는 다 바뀌었어야 했는데 얘가 오늘 너무 느려 가지고 클로드가 일단은 요거 하는 동안 질문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토큰 소비량과 실제 결과는 만족스럽냐? 아, 토큰 소비량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어. 솔직히 얘들이 한 2배로 준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 토큰은 항상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헤르메스를 도입을 고려했던 게 이번에 그 딥시크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딥시크를 때문에. 근데 오늘 또 로치님이 리뷰한 거 보니까 아, 그 헤르메스보다 약간 좀 이런 말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왠지 딥시크 CRI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그거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제 컴퓨터는 M4입니다. M4 64기가고요. 지금 현재 이 활성 상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뭐 CPU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스튜디오 아니에요. 맥북이에요. 맥북 프로. 프로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아, 일단 AI는 좀 제가 이것저것 제가 취미로 게임 쪽 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쓰는 게 많긴 한데 요거 보여드리고 나머지 질문할게요. 좀 이따 끝나가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래 너무 이 야근 모드 이게 진짜 나한테 절대 못 물어요 하는 거. 시켰는데 어쨌거나 일단 분류 끝났으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가 대답을 하려다 못했구나 아직. 클로드 코드가 너무 느린 관계로 일단 한 개만 더 답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대시보드 참고할 만한 거 여기서요. 제가 잘 쓰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기능이 이것저것 많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독을 만들었거든요. 독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좀 오픈 소스를 풀잖아요. 오픈 소스 풀면서 좀 게임처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뭐 베스다라든가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만들어서 내면은 서드 파티들이 그 추가 기능들을 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PR 날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서비스 올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듈을 갖다 붙이는 개념이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고 싶어서 좀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중에서는 예를 들면 뭐 스레드 콘텐츠 이런 거는 이제 기본 기능에서 빠지겠죠. 제가 나중에 오픈 소스 낼 때 스레드 콘텐츠라든가 뭐 디스코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중에서 일단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대시보드에서 많이 쓰는 기능, 난 사실 단연코 뭐 이거죠. 작업보드. 아휴 이거 확대가 이렇게 하고 할게요. 단연코 이거긴 해요. 단연코 이거긴 한데 플랜을 거의 봐요. 거의 사실 이 여기는 안 보죠.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귀여운 화면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진짜 안 봅니다. 그냥 귀엽다 이 정도고 거의 이러고 있습니다. 거의 이러고 있죠. 거의 이제 플랜 보고 얘들 디스패치하는 거 어떻게 하냐 보고 거의 이러고 있죠. 보통 거의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확대 축소가 마음대로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근데 방금 전에 알람 울려서 제가 작업 다 한 것 같거든요. 맞네. 작업 다 했으니까 보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일단은 뭐 이거는 자기들이 러닝 봤는데 별로 이렇게 레슨 봤는데 이거는 뭐 필요 없다. 이거 안 봐도 된다. 얘가 일단 리뷰해 주는 거예요. 리뷰. 그러니까 기능 리뷰죠.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실수를 한 거나 이런 것들을 각 워커들이 수집해 놓고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좋겠어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뭐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판단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뭐 스킬러 만들지 아니면 뭐 업데이트를 할지 이런 건 제가 정해요. 그래서 제가 정해서 뭐 인프라 업데이트, 뭐 스킬러 정할지, 뭐 호구를 만들지 아니면 뭐 슬래시 커맨드로 만들지 뭐 이건 제가 정합니다. 정해서 업데이트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볼트, 자가 학습 안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여기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볼트가 제 지식 창고기는 해요. 지식 창고기는 방금 보여드린 이 러닝 레슨이랑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통 도메인 지식 같은 거 여기다 다 모아놓고요. 이런 식으로 모아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문서들, 그다음에 뭐 제 개인 일정, 캘린더, 그냥 다 때려박습니다. 로우가 이제 원본 파일이고, 뭐 다 때려박아요 그냥. 뭐 리절트 뭐 다 때려박습니다. 다 때려박아갖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볼만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너무 유명한 LLM 위키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막 뭐 보실 만한 거 없습니다. 굳이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놓고 이게 추가 시스템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어요. 저는 사실 레그 같은 걸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레그 너무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그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나 볼트 이 정도 사이즈면 레그 한번 써봐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얘가 말하기로는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직 너는 이걸 쓸 레벨이 아니야. 필요 없어. 서치 엔진만 고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나와? 여기 볼트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붙였거든요. 서치 엔진만. 그러니까 일반 LLM 위키 구조에 서치 엔진만 간단하게 붙인 구조인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벡터나 뭐 이런 레가 아니고 그냥 되게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그냥 서치, 타임라인, 겟, 끝.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지식 시스템 구현하실 분이면은 처음부터 레그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개인이 쓰다 보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록 같은 경우에는 LLM 키 정도로 충분한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서치 엔진부터 먼저 고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이상입니다. 발표는. 일단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Q&A 있으시다 그랬죠? 네. 일단 다들 하시는 거 보고. 질문 네.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에 먼저 질문해 주신 것부터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거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동하는 거요. 이거는 제가 오픈소스 공개를 했어요. 그 스프라이트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신경 안 써가지고 뭐 좀 구립니다. 보시면 꼬리도 잘리고, 뭐 얘도 막 그림체 다르고, 막 이거 새로 뽑았는데 심지어 넣지도 않았어요. 아마 플랜 중에 어디에 또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플랜 찾아보면. 제가 신경 안 쓴 플랜 진짜 있을걸요? 또 찾아볼까요? 분명 있을 거야. 맞네. 무비 스프라이 자동체 생성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상위 문서로 이거 넣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문서 얘 만들어 놓고 안 들어 놓고 했는데 그냥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오픈 소스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드릴게요.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냥 요게 근데 요게 질문하신 게 맞나요? 아까 질문하신 거 어디였지? 아하, 네. 그다음에 캐릭터 역할은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역할이 있는 애도 있긴 해요. 있는 애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팀 패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소환되어 있는 애들이 보이고, 여기서도 그냥 소환할 수 있어요. 눌러서.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시보드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서 소환하고,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소환하거나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안 쓰게 되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 규칙이에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총 4가지 나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4개가 합쳐져서 그냥 때려 박아집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다 합치면은 좀 줄이 많죠.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 요거랑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거 다 보여주진 않겠다. 보시면은 그냥 제가 원래 쓰는 알렉스의 원칙 중에서 좀 또 8가지 넣었어요. 8원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근데 안 쓸 생각이에요. 이게 이거 한번 나중에 또 백엔드 쪽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ACID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올려드리겠다. 이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ACID 중에 일단 제가 I랑 D는 알렉스 원칙 안 넣었거든요. 안 넣은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들 잘해요. 그러니까 AI들이 이건 안 놓치고 보통 잘해요. 그래서 보통 잘 안 넣고 이거를 넣는 순간 막 고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과하게 막 하려고 그래서 이건 잘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요것도 뭐 굳이 이거 점검할 때 정도는 필요한데 코딩할 때 정도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7원칙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ACID.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이 그러니까 역할이 없어요. 그냥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얘들은 라벨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라벨링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되게 단순해요. 하는 이유는 나중에 찾을 때 잠시만요. 너무 커졌다. 예를 들면 리전 때리면은 이름 찾기 쉽잖아요. 이 뒤에 이름 라벨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엄청 찾기 쉽죠 이러면? 찾기도 쉽고 그리고 제가 부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편의성 때문에 다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기왕 붙이는 게 좀 귀엽게 붙인 거고요.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이거 작업을 했어. 그럼 누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였고 뭐 누가 작업을 했고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얘한테 또 제가 순서를 정해두고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보통 초반 모델들은 이제 클로드, 후반 모델들은 보통 코덱스 이렇게 쓰니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하우를 소환하거든요 그냥. 아니면 뭐 코딩 작업만 할 거다 오늘은 백엔드 작업만 할 거야 그래서 뭐 플랜도 이미 다 있고 필요 없어 그러면 콩콩이 소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콩팡이나 뭐 하울이나 소환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가가지고 작업하고 막 그것마저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얘가 소환하는 시간도 기다리기 귀찮으면 다음에 플랜 뭐라 해, 뭐 작업하라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나 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출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얘가 알아서 프로젝트 소환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들 때문에 보통 라벨링을 위해서 캐릭터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런 페르소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질문 이 끝이네요 그죠? 더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지금 일단 위에 있는 질문들은 다 그럼 됐어요. 이게 또 오픈소스 공개 예상일 있네요. 오픈소스 공개 예상일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듈링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올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아직 분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모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팀원들은 모듈화를 다 시켜놨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일단 했어요. 왜냐면은 다들 취향에 따라 자기 캐릭터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쓰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걸 쓰시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캐릭터를 쓰고 싶은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떼고 싶어서 그냥 모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듈 쪽 보시면은 다 캐릭터들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그냥 빼면은 빠지고 넣으면 들어가고 하는 거라 요거가 이제 서드파티 모듈링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해치패처럼 할 수 있는 거죠. 해치패처럼 이제 내가 막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뭐 페르소나 설정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일단 페르소나를 제가 안 쓰는 거지 뭐 없앤 건 아니니까. 페르소나 설정 같은 거 하면은 좀 더 내가 이 페르소나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으면 뭐 캐릭터 여기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 스킬이나 훅 같은 거 이 캐릭터한테만 해갖고 뭐 물리고 싶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이 독 시스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요 플랜들만 하면은 출시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해요. 제가 이것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직장인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아갖고 이거 하면서 또 이것저것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또 작업을 하거든요.
얘는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인 거에 가까워서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대한 데이터 백업? 음, 그냥 기세다가 합니다. 따로 뭐 하는 건 없어요. 네. 그냥 기세 열심히 커밋 이렇게 올립니다. 열심히 이렇게 올립니다. 답니다. 끝입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버셀로 이걸 버셀로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음. 좀 무리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이게 통신 데이터량이 꽤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꽤 돼서,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클라우드로 다 올린다, 이것들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좀 쉽긴 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을까? 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버셀이 비싸니까 가능하면 넥스트JS 버셀은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이슈 때문에. 그래서 버셀보다는 다른 플랫폼 추천을 더 드리기는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모델 불러올 때는 네, 그냥 CLI 보시다시피 그냥 CLI로 불러요. 이렇게 하다가 뭐 헤르메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딥시게 불러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헤르메스죠. 그러니까 아마 헤르메스 쓰신 분들은 많이 보던 익숙한 그 UI 그냥 헤르메스입니다. 안녕. 딥시계 싸니까. 안녕 딥시가. 그냥 헤르메스입니다. 뭐야 왜 이래? 또 로그가 됐다. 뭐 어쨌거나.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TI 만드시는 분들이 헤드리스 많이 쓰거든요. 헤드리스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그냥 모델 CL을 불러다 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더 저는 편해서. 얘네들이 엄청 잘 만들어 놨잖아요, 다. 그래서 유지 보수도 해주나요, 심지어. 유지 보수 다 해주고 버그나도 좋아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굳이 제가 이것까지 유지 보수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 유지 보수 하고 싶지 않아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콩아피커는 지금 따로 원래 이거 따로 떼서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구글 익스텐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익스텐션이라서 이걸 하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마켓에 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네? 이거 아닌가? 또 까먹었지. 또 까먹었다. 이거다. 이렇게 하거나 이제 압축해제된 확장 프레임 로드 이렇게 하고 이거 매겨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공유를 드려야 되나. 원래는 이거를 오픈 소스로 그냥 냈었어요. 알아서 설치할 사람 설치해서 해라. 근데 아무래도 다들 이 장벽을 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제 생각엔 그냥 이거 그냥 마켓에 내고 좀 어차피 코마 스튜디오 자체를 오픈 소스로 낼 거니까 그때 한꺼번에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내려고요. 근데 요 기능 자체는 근데 진짜 만들기 쉽거든요. 그냥 진짜 딸깍이거든요, 기능 자체 만드는 건. 그래서 엄청 엄청 대단한 기능은 아니에요. 진짜 딸깍이게 만들어줘요, 진짜. 윈도우를 호환하려고 사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로 가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터미널 구조도 다르고 할 게 많은데, 일단은 윈도우도 호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오픈소스 낼 때부터 호환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도와주거나 누가 도와주면 아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마 맥부터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요 라이브러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넥스텀스 라이브러리 자체가 플랫폼을 타는 게 아니라서 윈도우도 되고 맥도 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좀 열심히 호환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처음 만들 때 자체가 일단 제가 클로드랑 코덱스랑 두 개를 따로 쓰는 게 불편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막스 기반으로 만들었었죠. 시막스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제 클로드랑 코덱스랑 뭐 한 화면에서 아니 한 화면이래. 그냥 쓰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면 얘가 클로드 이 두 개만 띄워 놓을게요. 얘가 뭐 클로드고 얘가 코덱스인데 이 둘이 왜 둘 다 얘가 클로드고 얘가 코덱스죠. 그럼 이 둘이 둘이 작업하면 여기서 막 보통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뭐 클로드 코덱스 작업시키고 뭐 코딩 중에 얘 작업시키고 얘들 작업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싫어서 처음엔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게 싫어서. 이게 싫어서 처음에는 처음에 티먹스를 썼어요. 처음에 티먹스 썼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먹스로 넘어갔죠. 시먹스로 넘어가서 이제 요 시먹스 지금도 있는데 요거 시먹스 여기 시먹스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 있고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거의 같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이거 기반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터미널 가를 수 있고 이렇게.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얘는 그냥 터미널이고 뭐 그렇다 정도고. 그래서 그걸 쓰다가 이제 시먹스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제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얘들 업데이트할 때마다 시먹스 자꾸 버그나고 터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패치 시스템이랑 이런 게 얘네들 기본 통신 시스템인데 그게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꿨죠. 이거를 자체 제작을 그냥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얻은 장점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 시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만 다 쳐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터미널 열면 시먹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나오죠. 시먹스는 나오면 이렇게 터미널 두 개 덩그러니 이렇게 나오죠. 덩그 나오니까 이제 이거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코덱스 뭐 그럼 어떻게 명령어 막 외워서 쳐야 되잖아요. 막 엄청 길잖아. 뭐 이런 거 해야지 뭐. 여기서 잠시만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코덱스. 그다음에 클로드는 뭐 이건 거. 뭐 클로드 막 이렇게 치고 열고 막 하나씩 열고 막 그다음에 또 막 이거 만약에 하다가 이제 얘가 뻗었어. 이제 망했죠. 뻗었으면은 얘 세션 어떡해 망했어. 약간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싫고 막 그래 가지고 그냥 만들자 해 가지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코덱스랑 클로드 열심히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해 가지고 그러면 그냥 헤르메스 하거나 뭐 이제 자유를 얻었죠.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소환도 그냥 이게 버튼 클릭하면 이제 되니까 편해졌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캐릭터 이미지 생성이요. 이미지는 근데 진짜 답이 없어요. 이미지는 이미지는 진짜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얘가 눈이 아직 모르겠어요. GPT 5.6이 눈이 좋을라나? 그러니까 눈이 엄청 안 좋아요. 애들 거의 뭐 장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캐릭터를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냥 스킬 이거 만든 거 있잖아요. 스파이스 이거 그냥 오픈 소스니까 갖다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스탠드 여기가 아니고 모르겠다. 어, 이거 어, 이거 스파이시안으로 기본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미지 생성할 때 한 뭐 5분 이렇게 걸리니까 뭐 생성 자체를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스파이시안 아까 그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그냥 GPT를 가지고 GPT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뽑히거든요. 뽑거나 하면은 못 찾고 있네요. 아니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알겠다. 아, 왜 이렇게 되지? 어? 오케이. 일단 얘가 띄우는 동안 다른 질문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쪽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은 디자인 쪽을 나왔어요. 대학은 디자인 쪽을 나와서 시각 디자인학과를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시각 디자인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재능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개발 쪽 동아리를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계속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개발을 계속하고 뭐 공모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취직을 처음엔 디자이너 그러니까 처음엔 창업을 했는데 아는 형이랑 그때 디자이너로 하다가 어 개발자로 전직을 해서 한 2년 1-2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그냥 바로 개발자 전직을 해서 아니다 이게 좀 스토리가 긴데 그 처음에 창업을 했죠. 창업을 해서 게임 만들다가 한 2년 정도 게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아웃소싱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개발 외주 쪽 사업 한 8년 하다가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좀 일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개발자로 취직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개발자로 취직을 해봤다 하는 건 한 1년? 1년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개발자냐 이렇게도 인정해 준다면 개발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력으로 가장 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사업이긴 하죠. 그렇긴 하고요. 요거 보시면 스파르젠 방금 전에 보신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뷰 보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제가 큐레이션 안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냥 보시면은 왼발 다 왼발밖에 없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편집할 거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거 아마 근데 이거는 제 한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마시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열심히 후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GPT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AI끼리 대화하는 기능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는데 기능 자체는 별게 없어요. 기능 자체는 그냥 시먹스 쓰시면은 그냥 시먹스 샌드 하면은 그냥 알아서 갈 거고요. 이거 세션 간에 그러니까 갈 건데 저는 이거를 그냥 뺏겨서 그러니까 시먹스 기능을 시먹스도 오픈 소스예요. 근데 시먹스랑 비슷한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먹스랑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시먹스랑 같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아이디를 가지고 어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 날리잖아요. 디스플레이 날리면 요 아이디를 봅니다. 요 아이디가 이게 얘가 디스플레이 날릴 아이디예요. 근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걸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프로토콜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토콜 엄청 많아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요. 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프로토콜 자체 이렇게 날려요. 그냥 뭐 플랜부터 물리면 플랜 없으면 뭐 크로스 프로젝트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프로토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얘 아무래도 뭐 AI들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 만들어주면은 또 지 맘대로 하니까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게 아니라 좀 이런 걸 보면서 작업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알고 작업하지 않아요. 그냥 구조적으로 뒤져보면 얘들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저 프로토콜만 가지고 그냥 서로 대화합니다. 아까 AI 토큰 비용 누가 여쭤보셨었는데, AI 토큰 비용이 일단 저 얘를 $100 못 줄일 것 같아요. $100 줄이고 싶은데 딥시크가 좋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디자인도 좀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바꿔볼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또 성능이 얘만큼 하면 안 되더라고. 얘를 얘 진짜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 클로드가 진짜 클로드가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싫은데 너무 좋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써요. 그래서 얘 $200 기본적으로 월세 내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헤르메스 이번에 처음 한번 $20 월세 내봤고요. 한번.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월세가 좀 있어요. 11랩스 쪽 월세 있고, 그리고 그록은 이제 월세 안 낼 거고, 그록은 그냥 헤르메스 했으니까 헤르메스 걸로 쓸 거고요. 할 거면. 그리고 제미나이는 아직 안 했는데 제미나이는 29,000원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너무 불편해서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미나이는 근데 장점이 사실 구글 인프라가 장점이거든요. 제미나이 모델 자체가 아니고. 그래갖고 얘는 AI를 사는 게 아니야. 사실상 AI 사는 게 아니라 AI는 덤을 얻어주고 구글 인프라를 쓰는 게 크다 이런 느낌이라 일단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덴스도 있긴 한데 시덴스 근데 많이 안 써서 그거는 이제 월세 안 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안 좋아요. 제미나이는 AI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제미나이가 AI가 안 좋다는 건 이제 코딩할 때 얘기지, 유튜브 같은 거 할 때는 뭐 다른 애들은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마치 그렇게 엑셀을 긁는 것 마냥 긁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좋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들 알고 있는 이제 뭐 텍스트 투 사운드나 사운드 텍스트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잡다하게 좋은 게 많죠, 엄청. 그리고 이번에 나온 옴니도 좋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세레드 보니까 그 애플님 세레드 제가 보고 있는데 열심히 옴니로 영상 만드시는데 그것도 꽤 좋아 보이고. 그렇죠. 이제 제미나이가 사은품이죠, 사실. 그냥 제미나이는 이제 기능을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 인프라 활용용 AI를 주는 느낌이긴 해요. 그렇게 쓰면은 근데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도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그룹을 마치 나중에 그룹 API 제공 안 하고 만약에 월세 형태로 전환해서 엑셀을 긁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룹도 그렇게 쓰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그럼 다 대답했군요. 로컬 모델 딥시크는 헤르메스 헤르메스 쓰고 있어요. 아 안티그래비티 CLI요? 그거 오픈 소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직접 낸 거 아니고. 아닌가요? 아, 그럼 이제 그걸 써봐야겠네요. API면은 그냥 연결하면 되죠.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아무거나 걔네들한테 이제 가서 제미나이 API 나 있는데 연결 좀 해줘 하고 채팅창에 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ENV 파일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야 나 이렇게 연결 좀 해줘, 이게 낫긴 하겠죠.
CLI 그쵸. 엔간한 건 다. 근데 CLI가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룹 CLI 나오고 나서 그룹으로 갈아탈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냥 API 해가지고 호출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제공하는 기능이 너무 없어갖고 아직 너무 초기라. CLI가 진짜 강력합니다. 강력하긴. 일단은 제일 강력한 게 저는 이제 멀티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만들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런 거를 한다, 이런 걸 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거를 짜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GUI로 작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냥 작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또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고 막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사스를 쓴다거나 뭐 웹뷰로 쓰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다운로드 아틀라스 볼게 뭐 페이지 내보내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거밖에는 길이 없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연상가지고 이제 뭐 또 따로 작업하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 폴더에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쓰면은 그런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편집한 다음에 편집 다 했다. 이거 다 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발달해서 이런 거 잘 보는 A가 나온 다음에 이것도 A한테 시켜도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만약 그 AI다 그러면 야 검수 아니면 그것도 플랜 짜가지고 뭐 뚝딱이 내 검수 받아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서 검수 받고 하겠죠? 이런 느낌? 그다음에 MD 번역 이거는 네 이거는 코덱스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헤드레스 CRI였는지 아니면 그냥 워스 물린 거인지 물어봐야겠다. 물어볼게요. 어 엄청 길죠. 파일을 대하는 시간이 길죠. 하울이랑 그다음에 뭐 디스코드 연결이랑 뭐 이런 거 하니까 디코 연결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래 오늘 할 건 아니었는데 디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코 연결 진짜 다들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디코가 그냥 원래 보스로 해갖고 그냥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뭐 헤르메스 연결하거나 뭐 그냥 뭐 클로드 코드 연결하거나 안 그래도 돼요. 그래갖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코 채널 요게 이제 헤르메스 저희 에르메스단 에이전트 이제 디세이블드 처리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각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프로젝트 캐릭터 해가지고 채널 매핑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디코에 뭐 이렇게 스레드 형태로 해놓고 스레드 형태로 쭉 해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디코 날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죠. 요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이거는 뭐 잠깐 이건 저희 스프레드에 있는 저거 사스로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사전 예약 등록했는데 이제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고쳐달라고 아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고친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세션을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도 그냥 GUI로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생각보다 여기다 그냥 디스코드 버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얘 연결했으면 그냥 얘 연결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눌러갖고 그냥 뚝딱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니터 한 개예요. 모니터 맥이 원래 이걸 제공해요. 이런 시스템을. 이거 그냥 맥이라서 되는 거예요. 윈도우도 요즘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진짜 작업 환경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저기 스레드 보면 화려하시던데 저는 좀 열악합니다. 지금 진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 밑에서, 아, 그쵸. 밑에도 있죠. 제가 따로 보는 게 화면이 두 개, 이거 모니터 두 개, 이 모니터 이거랑 맥이랑 두 개로 하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휴. 질문 더 없으실까요? 질문 더 없으시면 어, 마감을 좀 할까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난 작품을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공개되기를 엄청 침 흘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엄청 강박적인 툴이라 그렇죠. 예, 이게 이거 다 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골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그냥 골 치면 들어잖아요. 골 한 다음에. 야,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얘네들이 이게 쿠마 플랜이 기본적으로 쿠마 플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물고 시작해요, 다. 그래서 이걸 안 짜면은 안 돌아가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뭐랄까. 보시면 다들 엄청나게 기대감이 너무 높으셔서 아무튼 너무 좋은 작품 잘 봤고요. 네. 일단 오늘 강의해주신 쿠마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초반에 방송 환경이 저희들이 미리 준비가 좀 부족해서 초반에 약간 좀 버벅였는데 다음번 강의 때는 유튜브도 좀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에르메스단 디스코드도 이제 커뮤니티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이제 요런 그 영상 미팅룸이 아니라 별도의 강의실처럼 생기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150명 제한으로 해서 강의만 딱 정확하게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해볼 예정이라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 5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유튜브를 아까 연결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유튜브도 같이 준비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쿠마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와주신 에르메스단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